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주 느끼시는 서운한 감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 않게 되죠. 그럴 때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쓸쓸해집니다. 분명 자녀의 독립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만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운함의 진짜 이유.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에 관심과 소통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5%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명자 어르신 7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딸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연락이 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김 어르신은 혼자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러던 중 김 어르신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음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고 다른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셨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말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그저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구나 하고요. 지금 김 어르신은 먼저 딸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복지관 동아리 활동도 하시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제는 서운하다고 혼자 끙끙 앓지 않아요.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고 내 할 일도 찾아서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부산에 사시는 방영수 어르신 69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 둘이 모두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만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보다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런 감정을 아들들에게 직접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방식으로요. 너희들이 바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가끔은 아버지 목소리도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줘요. 동시에 박 어르신은 지역 등산 동아리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내 삶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그렇다면 이런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뤄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먼저 서운한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간단하게라도 오늘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부담, 경제적 압박 등 자녀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자주 안부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서운함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가볍게 먼저 연락해보기.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가볍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바쁘니? 몸은 건강하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 생각이 났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무거운 주제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봤어. TV에서 내가 다니던 회사 이야기가 나오더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보세요. 4. 자녀와의 관계와 활동 넓히기. 자녀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외의 관계와 활동에도 관심을 넓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서예, 요리, 컴퓨터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는 것도 권합니다. 등산, 수영, 독서, 원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소통 방식 개선하기.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표현하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너 때문에 속상하다보다는 요즘 연락이 뜸해서 보고 싶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도 잊지 마세요. 직장 생활 고생이 많지만 정말 대견하다.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가 많다. 같은 격려의 말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전환점 만들기. 서운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함보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듯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 삶은 아직도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되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만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